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시장 후보로 나오게 될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네. 그 보수 정당에서 부산이라는 핵심 지지층을 갖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 많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노무현 다 부산 연고로 해당 지역에서 직전 후보들보다는 높은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거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새벽 배송 공개 토론이 지금 뉴스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연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오늘 뭐 라디오에서 이제 토론을 예고를 하고 있죠. 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인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제한에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 전 대표는 노동환경 개선은 계속돼야 하지만 없애버리자 하면 노동자도 피해를 본다. 그런 입장으로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이런 주제가 좀 이슈가 된 부분과 이번 토론 어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되게 궁금한데 소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당내에서 활동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왜 불거졌는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뭐 이해관계자들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이슈를 정치권에 압박을 넣어서 이걸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논란이 확산됐다고 생각하고 이 새벽 배송에 따른 그 혜택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 5천만 명의 그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자? 그러면 전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켜야 돼요.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잦습니까?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그럼 노동자들에게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키자? 이게 좀 비약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시 배송에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지 누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당신 일 안 하면 그거 벌금 매길 거야? 아니면 구속시킬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사실 그때 일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일하기도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딱 상대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체급은 차이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여기 뛰어든 것은 그만큼 본인이 명분이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뭐 5천만의 고객이 이 새벽 배송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간만에 조금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거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정권 그리고 실제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바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게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을 하자. 낮밤이 바뀌면은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국적인 특수성상 이미 이 제도가 또 쿠팡이 먼저 시도해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돼 있는데 새벽에 나는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또 전면 금지하는 게 맞을 것인가랑 또 하나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권 이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34조 1항이 구정하는 생계권 침해의 자유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뭐 체급 얘기하는데 굳이 뭐 정치인들끼리 체급을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냐. 저는 뭐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네. 원내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더 자기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딱히 하실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절충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유예 기간에 둘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금을 더 올려주고 여기에 선택권을 좀 더 네.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의가 좀 잘 돼가지고 좀 이 부분이 건설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이 타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타다라는 게 도입됐었을 때 혜택을 보는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논의에 네. 뭐 정치권과 택시 노조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갖고 이래갖고 안 된다라고 네. 해서 타다 그때 전면 중지됐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피해 누가 받냐? 당시에 그 타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었던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그러니까 이런 다수가 입는 피해는 목소리를 대변되지 못하고 네. 소수의 아주 조직화된 힘들이 내는 목소리는 크게 웅변되고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네.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논의의 과정에서 그럼 이 새벽 배송을 이용해왔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그 편리, 네. 혜택 이거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해서 나갈 거냐 네.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밤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 난 편하다라고 네. 해갖고 심야 배송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요구를 왜 법으로 금지시키느냐? 네. 그러니까 법으로 한다는 건 법은 사실 최소한의 인간 삶에만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진 않지만 저희가 지방선거 문제도 한번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들, 외교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가 빠르게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일종의 관측도 있는데 사실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들에 대한 뭐 어떤 누가 시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쪽의 후보로 꼽히고 있고 국힘에서 이제 박형준 현 시장이시죠. 그리고 뭐 김도부 의원이나 여러 후보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조국 위원장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누가 후보로 맞붙게 될지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좀 이른 전망이긴 하지만 두 분 보셨을 때는 부산에서는 누가 맞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현재로 보고 계신가요? 전재수 장관 빼놓고는 민주당에 카드가 있을까? 그 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은 되는데 그냥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약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고 국민의힘은 그 격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느 분이 나와도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데 네.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해양수산부를 지금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그렇죠. 이거 부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경쟁력 유일하게 부산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 전재수 장관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궐선거에 또 누가 나올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어. 어쨌든 선거 결과는 모르겠고 네. 민주당은 아마 전재수 아니면은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네.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힘 분들 뭐 저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형준 시장이 공천이 100%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 그래서 뭐 밑보였나 장도혁 대표한테 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김도우 의원도 그렇고 네. 뭐 몇몇 분들 다른 분이 공천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나가면 독이 든 성배 아닌가? 네. 이거 명분 좋게 내가 한번 나갈 수는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장관이긴 하지만 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재수냐 아니냐 네.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이 전재수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네.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경선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경선해라라고 하면 지금 정책의장 맡고 있는 뭐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후보를 누가 될 거냐라고 꼽는다면 박형준 시장이 네.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네네.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 현재는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직 이제 부산 북구갑인데요. 거기가 이제 좀 비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부산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자리인데 이 자리를 뺏기는 것도 사실 민주당 뺏기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만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붙을 가능성 이런 식의 가능성도 일각에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선거도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보궐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예전부터 좀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범진보연 민주진보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선거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 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 진보 진영이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저기에 따로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아예 조국혁신당하고 진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청래 대표가 조국을 키워주는 거는 또 굉장히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서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위원장이 단독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연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또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장도혁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공천 줄 건가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거 내가 거의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시나리오인데 정치적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 상상력에 상상력을 더하면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최근에 그게 또 조금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건 그거예요.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시장 후보로 나오게 될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본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부산에서 근무했었던 것,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거 이게 있지만 다른 그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당 대표 시절에 금정구 선거 어려웠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좋은 추억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보수 정당에서 부산이라는 핵심 지지층을 갖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 정당은 김영삼 대통령 한 분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노무현 두 분 다 부산 연고로 해당 지역에서 직전 후보들보다는 높은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이런 그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정말 더 전국적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는 다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거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건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전혀 그 조국 대표랑 붙을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여튼 지금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